암은 우리 몸의 혈액 시스템이 문제다. 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사실은 그게 반복되면서 혈액이라는 토양이 오염이 되고 원료가 오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거다. 염증에 제일 좋은 게 양파라 그랬어요. 사실 암에도 제일 좋은 게 저는 양파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파를 먹으면 혈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균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염증 잡는 항암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액의 생성이 안 되는 사람, 또 혈액을 잘 순환을 못 시키는 사람, 또 혈액의 어떤 잠이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의 퀄리티, 균형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별로 이제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씩 추천을 드리면, 일단은 혈액이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요. 또 밀가루 찬 거 이렇게 사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위가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잘, 혈액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하는 식품은 발효식품은 사실은 다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나또라 그러죠. 청국장이죠. 일종의 일본 청국장이라고 그럽니까? 청국장이나 나또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 뭐 체지방이 많고 또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또 손발이 저리고 이런 사람들은 순환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체지방을 줄여야 돼.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얘기를 드린 혈관이라는 강물에 그 지방이라는 거는 그 이끼가 낀 것 같다 그랬잖아요. 강바닥에. 그 이끼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체지방의 원인이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 과잉되면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게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되고 적게 먹게 되면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음식은 어떤 게 좋으냐? 그 매운맛이어서 알리신 많이 들어가 있는 거요. 양파도 물론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늘, 부추 이런 거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이 알리신이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나름대로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 응고도 막아주고 이제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 혈액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혈액의 질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먹고. 왜냐하면 리듬이 깨진 사람들이거든요. 밤낮의 리듬이 깨지고 특히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물을 많이 먹어라.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그 70%는 물이고요. 또 혈액에도 상당한 물이 수분이 있는데 이 사실은 물을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대부분 혈액의 점도가 특히 잠 못 자면 혈액이 걸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좀 조금씩 자주 물을 먹는 섭취법도 내가 한번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조금씩 자주 이렇게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아침, 점심, 저녁. 그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걸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산조인이 있습니다. 산조인. 이 산조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산에 나는 대추나무의 열매예요. 일반 대추보다 조금 작아요. 작고 동글동글하고요. 맛이 이게 신맛이 납니다. 산조인이라는 게 산이 산미가 난다 그러죠. 우리가 이게 산에서 난다고 해서 산조인이 아니라 그 산이라는 거는 신맛, 신맛을 얘기하는 의미로 이제 한자로 그렇게 산조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약재로도 많이 쓰는데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제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요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게 지금 팔리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그 효능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효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 효능이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능이 사실은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약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약재들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좋긴 한데 그 비싼 약 효용 대비 가격 대비 효용에 일단은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비용이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렇게 약의 잘 배합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참고로 드리고 만약에 굳이 '난 그래도 먹겠다.' 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산조인은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살짝 볶아야 돼요. 이 볶아야지만이 이 산조인이라는 씨앗의 그 막이 있잖아요. 그게 인제 깨지면서
차로 끓였을 때 잘 우려나거든요. 잘 우려나고 오히려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초한다, 볶는 걸 초한다 그래요. 이제 볶아서 차로 이제 드실 수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암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암은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진단은 갑자기 받지만 결코 갑자기 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에 30조, 40조의 건강의 핵심은 혈액이다. 예, 사실 혈액의 산물이거든요. 혈액 환경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게 잘못되면 다 혈액에 만들어지고 혈액이 세포까지 가서 공급해주고 또 혈액의 질, 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문제가 유발된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유발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염증이 이제 만성화되면 세포, 우리 30조, 40조의 세포의 0.5%는 매일 생성된다 그랬죠. 1억 5천 내지는 2억 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 생성되는데 그 생성되는 토양이 오염이 된 거예요. 혈액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세포의 원료가 바로 생성되고 하는데 원료가 혈액인데 그게 오염되어 있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포 생성에 있어서 DNA라는 그 복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억 5천에서 2억 개가 생기다 보면 암세포 하루에 5천 개에서 1만 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혈액이 정상이면 혈액 속에 면역세포가 가서 그걸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토양이 오염이 돼서 혈액이라는 게 오염이 돼서 DNA 복제 오류가 생겨서 암세포 생성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혈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가서 기존에 생긴 암세포를 잡아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암이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은 우리 몸의 혈액 시스템의 문제다. 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사실은 그게 반복되면서 혈액이라는 토양이 오염이 되고 원료가 오염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암세포 있겠습니다. 잡는 항암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드렸죠. 염증에 제일 좋은 게 양파라 그랬어요. 사실 암에도 제일 좋은 게 저는 양파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파를 먹으면 혈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균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은 혈액 생성 안 되는 사람 제가 염증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 엔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서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좋은 원료를 조금씩 자주 넣어주라. 아침, 점심, 저녁 먹고요. 그 사이에 간식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식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 내 입 속에서 타액, 침샘으로 소화를 시켜서 넘겨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 생각만 하시면 혈액 생성에 좋은 혈액 만드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에서 제가 추천했죠. 대표 음식 낫또, 네, 청국장류. 혈액이 생성 안 되고 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항암식품이죠. 그리고 체지방이 많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몸이 무겁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신적인 비만인 사람. 이 사람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는 게 항염증에 제일 좋고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항암에 제일 좋은 식사법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고 먹게 되면 저탄, 고단, 단백질,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순환에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에 좋은 마늘, 파, 양파, 부추, 알리신 많은 매운맛 채소 많이 드시면요. 이런 사람들은 혈관 확장되면서 혈액순환 좋아지고 염증 줄어들고 암세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깨지는 잠 못 자고 늘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 혈액의 점도라든지 혈당 지질, 산소 포화도, 폐하 다 문제 생긴다. 혈액의 질을 문제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호르몬하고 자율신경 조절해 주는데 가장 좋은 게 물이거든요. 사실은 열내를 주잖아요. 우리 열 받았을 때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데 물만큼 좋은 정화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그리고 매사를 규칙적으로 해라. 음식도 진짜 시간을 재놓고 아침, 점심, 저녁 딱 그 시간에 되면 먹고요. 잠자는 것도 최대한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도 그 규칙만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피는 맑아지게 돼 있다. 제가 그걸 강조드리고요. 굳이 먹는다면 여러분들 베리류 좋은 거 아시죠? 블루베리, 뭐 스트로베리 다 베리류는 뭐가 있습니까? 안토시아닌이 있잖아요. 항산화. 파이토케말이 항산화해서 우리 활성산소 없애주는데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혈액의 균형이 깨진 사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베리류,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이게 좋은 그런 식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이 견과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3 많잖아요. 네, 오메가3 지방산은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뭐죠? 나쁜 그런 지방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혈관 세포도 보호해주고 또 이 오메가가 일종의
이런 오메가3 같은 자율신경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요. 또 제가 그 염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잠자는 데 굉장히 좋은 천연 멜라토닌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합니다. 산조인 같은 거 병원에서 좀 처방을 산조인만 끓여서 먹을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배합하면 훨씬 더 오히려 산조인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약을 드실 수가 있다. 간헐적 단식. 결코 좋은 식사법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음식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일단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에 일단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몸에 저장된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지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줄죠.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게, 음식을 일단 차단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게 되면요, 모든 기능들이 일종의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하루를 봤을 때 23시간을 공복을 하고 하루에 한 끼, 1일 1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는 16시간을 공복을 해주고 한 8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만 먹게 되면 사실은 공복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또 이제 몸에 저장된 걸 쓰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한 5일은 먹고 이틀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몸에 과잉된 필요 없는 지방도 태우고 또 모든 인체 기관도 한번 활성화시켜서 이제 건강을 찾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코 이게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요, 모든 기관은요, 사실은 거의 우리가 잠잘 때 이후에는 거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능을 하려면. 근데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게 무리 없이 들어오는 거하고, 갑자기 이틀 정도 그냥 단식을 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또는 하루에도 뭐 1시간만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뇌 세포가 노화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끼 일정하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가장 모든 인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간헐적 단식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쨌든 좀 극단적으로 내가 체중을 급하게 좀 빼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뭐 한 번 정도 그런 걸 통해서 몸에 축적된 체지방도 빼고 생리 기능도 한번 활성화시키고, 이제 좋은 방법인데, 그냥 이런 정확한 지식 없이 일반인들이 요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비만 관리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보면 사실은 인체 에너지에 전혀 문제가 없고 멀쩡한 친구가 괜히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효과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생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롱텀인데요. 우리가 몇 개월 단기간의 그 몸의 변화를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이죠. 무작정 시작한 간헐적 단식.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팔다리는 가리면서 마른 복부 비만이 있잖아요.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배가 자꾸 나오는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근육은 빠지고 이제 체지방이 자꾸 축적이 되는, 이런 경우 나 뱃살을 좀 빼겠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이제 다 이제 1차적으로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체중이 좀 줄고 뭔가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단식을 멈췄을 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더 근육이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멈췄을 때는 이제 완전히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몸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게, 건강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만드는 생성도 중요하고, 또 만들어진 걸 각 기관에 보내주는 순환도 중요하고, 또 생성하고 순환이 이게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하나의 어떤 생체 리듬 균형을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딸리면 어떻겠습니까? 에너지가 딸리면 성격이 어떻게 되겠죠? 적극적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늘 피곤한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가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이 따뜻할 수가 없죠. 손발이 찰 수밖에 없죠.
그리고 머리도 늘 어지럽고, 또 조금만 소화 안 되면 에너지가 위로 몰리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흔히 이제 나이가 들면 팔다리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마른 복부 비만 형태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체질적으로 심장과 폐에서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너무 몸이 무겁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도 뻣뻣하고 얼굴도 부스부스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한 30분이든 움직이면 이제 부기도 빠지고 이제 생기를 찾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에너지 순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0이라는 정상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에너지 순환 기능을 한 80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50, 60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야지만 이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데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도 이제 몸이 무겁기 때문에 자꾸 눕고 싶어 하고요. 또 숨이 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붓고 전신적으로 이제 전신 비만이 오게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순환 대사가 안 되면서 체지방이 이제 우리가 인바디 검사나 이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체지방이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몸에 체지방이 늘어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심장, 또 중풍, 또 몸이 무거우니까 허리, 뭐 무릎 이런 발목 같은 관절염, 뭐 심지어는 이제 암도 사실은 비만이 이제 체지방이 과잉되는 게 원인의 1위 정도로 이제 모든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균형 같은 경우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에 타지를 못하고 밤이 되면 에너지가 아래로 다운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에너지가 위로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밤이 되면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뇌도 안정이 되고 세포들이 다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가 위로 뻗치면서 각성이 되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건 뭐 불면뿐만이 아니라 기가 위로 뻗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 어깨가 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도 건조해지고 입도 마르고 또 심하면 귀에 소리도 나고 성격도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체는 빈약해지면서 오히려 상체만 좀 이렇게 비대해지는 오히려 상체 비만 형태가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자연의 에너지 낮에는 상승하고 밤에는 안정이 돼야 되는 이 균형이 깨진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실은 정신과 질환들이 많아요. 요즘 특히 뭐 별로 기분이 좋은 일도 없고 굉장히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하면서 뭐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우울해지고 또 심지어는 과황장애니까 이게 다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지금 못하고 있다 내가. 응? 그 원인은 대표적인 게 잠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기분 나쁜 얘기를 듣는지 이러면 에너지가 딱 정체가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흐름이 깨지게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유발하게 되죠. 몸을 살리는 간식과 몸을 죽이는 간식을 무엇인가요? 요즘 우리가 워낙 이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간식은 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에너지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한 또 근육량이 부족한 그런 에너지 생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이 소화 기능이요. 소화 기능이 좀 약하게 탁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엔진을 표현을 쓰는데 조금 엔진을 작은 걸 달고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많이 해야 돼요. 수시로 틈날 때마다 이제 간식을 하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라든지 찬 음료수, 특히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라든지 또 이제 뭐 과일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찬 걸 드시는 건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 밀가루는 이제 글루텐이라는 소화에 부담이 되는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찬 걸 먹게 되면 이 사람들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찬 걸 먹으면 그 찬 걸 데워야죠. 데우기 위해서 소화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과일 같은 것도 실온에 뒀다가 또 익혀 먹거나 뭐 오히려 또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면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요즘 뭐 사실은 단백질 간식 같은 경우도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고요. 아침, 점심 사이 또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을 드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뭐 간혹 환자들분들한테 이제 추천해주는 간식은 제가 이제 찰떡을 좀 추천을 해요. 이 찹쌀이 사실은 휘발유로, 연료로 따지면 굉장히 고급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찹쌀 뭐 한 5, 또 이런 현미 잡곡 같은 거 한 3, 우리 요즘 뭐 좋은 몸에 좋은 견과류 같은 걸 해서 5대 3대 2 정도로 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서 가방에 넣어서 이제 뭐 한 대여섯 개 가져가서 어느 정도 실온에 있으면 온도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사이에, 점심, 저녁 사이에 드시면은 에너지 생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찰떡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찹쌀이라는 자체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밥보다는 떡이 훨씬 더 조직이 치밀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밥 먹듯이 대충 씹어서 먹게 되면 위에서 그걸 분해하고 하는데 이제 부담이 되니까 소화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입에서 그냥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는 그런 기분으로 드시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간식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고요. 이제 하지만은 뭐 내가 이제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체성분을 해보니까 체지방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간식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 걸 목표로 하라고 했냐면, 체중을 줄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위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위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위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루 먹는, 한 끼 먹는 음식을 한 접시에다가 한 4분의 1 정도씩 이제 평소보다는 줄이는 거죠. 줄여서 이제 한눈에 보면서 먹으면 조금 식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면 환자분들 중에 한약의 도움도 좀 받고 본인 노력해서 아주 몸을 잘 만들어서 이제 진료를 이제 중단을 마쳤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 뭐 2년 후에 선생님 제가 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간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를 줄이는 이유는 식사량을 위를 줄여 놓으면요, 우리가 식사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용량이 어느 정도 차면 포만감이 느끼면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 식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식사를 적게 하려고 위를 줄여놨는데 간식을 먹게 되면 위 용량에 이상되는 또 음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소모를 못하게 되고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고요, 또 지방이 쌓이게 되다 보면 뇌에서 그 지방세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를 키우라는 사인을 주게 되고 위가 다시 커져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만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절대 간식은 하면 안 된다. 간식 습관을 버려야 된다. 제가 이제 심지어는 혹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식사 때 먹으라는 식으로 내가 농담 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진짜 상황이 되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 간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낮에 먹게 되면 그만큼 식사량을 줄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은 간식을,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체지방이 많고 붓고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전신 비만인 경우는 간식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팔다리가 가늘고 마른 복부 비만 환자는 뭐든지 많이 먹어야 되고,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뇌에서 그 근육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 사이즈를 키우는 사인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체질 변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위기능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